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며 해외 크루즈 유치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지정된 진남로 상가입니다. 그러나 간판이 무색하게 정작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객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관광객도 그래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수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지난 2014년 12만여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크루즈 관광객 또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를 타고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00여 명. 하지만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숙박도 하지 않고 반나절 만에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인들 역시 리베이트 등을 이유로 크루즈 관광객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한 20% 내지 30%를 요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서 얻었던 수익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수시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겉핥기식 일정과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정책이 인지도나 관광 수입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주말부터 찾아온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에서 2도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에서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와 동파사고 예방이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7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당이 이번 주 분당 사태를 맞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 의사를 밝히는 한편 신당인 민주평화당에 입당합니다. 내일 6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갖는 민주평화당에 승선할 의원은 현재까지 16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파는 당헌 개정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통합전당대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정당인 미래당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여수에서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지난 1일 오전 국민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해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탈당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으로 민평당에 합류하는 다른 의원들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모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이춘석 사무총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는 13일 이전에 전남도당 위원장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의 요청으로 불출마한다면 그동안 지지 의사를 보여준 도민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사무총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인공 산란장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순천과 무안 등 9개 시군 30곳에 150헥타르 규모의 낙지 인공 산란장을 조성하고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낙지 잡이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지난 2008년 5,400여 톤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에는 3,600여 톤에 그쳤습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고략동 중앙근린공원 8만 제곱미터에 모두 450여 원을 들여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1차 사업으로 철을 활용한 아이언 월드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사업 부지 인근에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카이 스퀘어 등을 조성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목조 문화재 대부분이 화재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목조 문화재는 모두 273곳으로 소화기는 모든 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 82%였고 CCTV와 소화전이 없는 곳도 각각 75%와 6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환자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겨울은 참 혹독한 것 같습니다. 다시 강력한 한파가 밀려왔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수온주가 지금 영하 20.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제천과 봉화가 영하 18도 선, 서울도 영하 11.8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라도와 제주, 울릉도 중심으로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10cm, 호남과 제주도에 2에서 7,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3c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대부분의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전주 영하 2도, 울산은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둔 목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